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군인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 방법인 징계 항고 그리고 행정소송에 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4만원대 군수품 집에 가져간 육군 중령 법원 횡령 맞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육군 간부가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일주일가량 쓴 뒤 부대에 반환했더라도 횡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1부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2에서 3분간 전기 자극을 줘 차 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로 이를 분무기에 담아 옷이나 가구에 뿌리면 멸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집에서도 살균수를 만들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중령은 육군에서 대대에서 근무한 A 중령입니다. 대대장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이 전해수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 전해수기의 소유권자는 국가 또는 군 부대가 됩니다. 소유권자는 전해수기를 본인이 물론 보관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국가 또는 그 군부대 소유이고 자기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거를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인 것이죠. 업무용인 이거를 집으로 가서 공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사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해수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다음에도 나와 있지만 A 중령이 집에 가져간 전해수기는 부대 물품이었고 가격은 49,000원짜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 가량 전해수기를 집에서 쓰고, 일주일이라고 하면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타인 소유의 국가 또는 군부대 소유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와서 사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대로 다시 가져갔으나 부대에 다시 반납 내지는 반환을 했다는 얘기죠.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성실 의무 위반이고 그 다음에 군수품 횡령이라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 처분을 받기 전 그 절차가 적법한 징계 절차를 개최가 돼서 실제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 핵심적인 징계 처분 절차는 징계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고 정당한 징계권자가 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이 대상자는 그 징계 처분이 되기 전에 징계 의결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인정하는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점은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하고 부인하면서 소명 내지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겠고, 실제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 구체적인 징계 처분의 종류와 정도가 확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는 군인의 징계 처분 그리고 일반 그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 그 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이제 항고 심사 청구로서 다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가 없고 이와 같은 특별 행정심판인 항고 심사를 먼저 거쳐야만 됩니다. 필요적 행정심판주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항고로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로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로 먼저 다투어서 여기에서 구제가 되거나 불복할 그
사안이 없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다투지 않으면 될 것이고, 이 항고 심사 결과 불만족스럽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항소하면 2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소송은 3심제인데,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가 항소 및 상고권이 인정에 대해서 대법원까지도 다툴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그 전에 있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항고심사, 항고 청구를 해서 거기서 구제를 받아버리면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가겠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고심사 결과 구제를 받아버리면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장점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A 중령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군수품 횡령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46,900원짜리다 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 부과금 처분을 하도록 징계 처분을 의결할 때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면서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다만 그 징계 부과금을 구체적으로, 징계 부과금은 이제 그 금전이나 뭐 그런 그 재산상의 이득을 받았을 때 부과를 하는 것인데, 그 이득의 1배에서 5배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A 중령은 국가 또는 부대 소유의 전해 수기를 본인의 집으로 가져와서 사용을 했는데, 이러한 횡령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징계 부과금을 산정을 함에 있어서 이 반환을 했다는 부분, 사용하다가 부대로 다시 가져갔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이제 감경될 수 있는 사유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A 중령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최초에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도 받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당시 A 중령의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 심사를 청구한 겁니다. 군단 사령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정직 1개월로 됐습니다. 정직 최초의 원처분은 3개월이었는데 항고 심사 결과 정직 1개월로 이제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낮아진 이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고 심사 결과 징계 처분 자체는 이제 취소해서 완전히 없어졌거나 또는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기재가 되지 않은 걸로, 정확한 거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횡령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재산상 이득이 발생했었고 이것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은 그 자체로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처분과 더불어서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 중령은 항고 심사 결과 정직 1개월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A 중령이 이걸로 끝나겠다 하면은 정직 1개월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정직 1개월로 확정이 되고, 이 상대방이, 이 징계권자가 최초에 우리가 정직 3개월을 했는데 정직 1개월이네, 인정 못하겠다, 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확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 중령이 이 정직 1개월도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항고 심사 결과 정직 1개월로 감경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불복하겠다 해서 이거는 소송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소송을.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민간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중령은 소송에서 전해 수기가 어떤 기계인지 가족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집에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횡령죄 이 지점에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횡령죄, 여기서는 이제 그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그 행정사건이지만, 형사사건에서 횡령죄는 타인 소유지만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그 주관적 고의와 이제 불법 영득의 의사로서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집에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불법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 지점에 바로 이제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깜빡하고 있다가 부대 진단 때 다시 떠올라 가져다 놓았다. 반환했다라는 얘기죠. 반환이라고 했다는 이 자체가 이러한 반환을 해서 원상 회복을 써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이미 발생한, 이미 성립한 그 의무 위반 내지는 이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핵심적인 주장의 요지는 그거죠. 이제 갖다가 시범을 보이려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환을 했다, 반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중령은 군수품을 집에 가져간 뒤 실제로 사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 진단 때 전해 수기가 없어진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반환했다. 그때야 반환했다. 지적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중령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군 내부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B 사단장의 재량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정직 1개월로 항고심사 결과 이제 감경이 됐는데 이 정직 1개월이라고 하는 처분은 A 중령이 이 정직 1개월로 인해서 이 정직 1개월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직 1개월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이제 군 내부의 기강 확립이라든가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강 확립을 해야 된다. 이러한 공익이 필요하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정직 1개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과 A 중령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이 정직 1개월이라고 하는 처분은 그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이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인천지법 행정 1-1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 원고가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심 판결에서의 행정 소송 판결입니다. 물론 이제 피고도 이에 대해서 항소 및 다시 상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신 것은 행정소송 1심 판결이지만 그 전에 이제 징계에 대해서 항고를 해가지고 최초에 징계 3개월이 정직 3개월이 징계 1개월로 감경이 되었다. 또 이와 부수적으로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횡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횡령을 해가지고 그거를 반환했다고 해서 횡령죄가 이미 성립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도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참작 사유로 감면할 때 참작 사유로 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군인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방법인 징계 항고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